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올린 영상이 1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중에서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내가 뭔가를 뭐 베껴서 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오리지널이야, 다 오리지널.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베껴서 말했던 게 딱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그 돌비의 공포 라디오라고. 근데 그 출처를 밝히고 이제 그것도 올린 건데 돌비의 공포 라디오라고 지금은 11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그런 채널인데 그 채널 중에서 이제 학원 강사에 대한 그런 괴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가 아니라 그때 제주도의 그 과외를 간 사람한테, 과외 선생한테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한 괴담? 뭐 이런 건데, 그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내가 리메이크로 그냥, 이렇게, 리메이크로 그냥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걸 말해 준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희한하지? 그 이후로 돌비의 공포 라디오에서 그 부분이 없어졌다. 그게 진짜 실화였나 봐. 아무튼 그거 빼놓고는 내가 누구 거를 갖다가 뭐 베껴서 말했다든가 아니면 뭘 읽고 말했다든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 1000개 이상 되는 1100개 이상 되는 게 다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만큼 뭐 그 중에 한 뭐 2, 3%, 뭐 1, 2% 정도는 이제 저의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행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1000개 정도가 다 학원 이야기였다는 거죠. 학원 이야기. 예. 그럼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썰을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에 내가 약간 뜸했던 게 할 얘기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 야, 이게 학원에 대한 얘기만으로 1000개 이상을 풀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풀 게 없다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리메이크도 했던 말 또 하는 것도 재밌다고. 했던 말 또 하는 것도 재밌다고. 그래서 이렇게 봤어. 근데 진짜 1000개 이상 오리지널로 떠들어댔던 어? 그런 유튜버가 많았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김창옥 선생님도 내가 보니까 오리지널은 한 100개야. 그 이상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보잖아. 그래서 그래 나도 앞으로는 옛날에 했던 말 또 하고 옛날에 했던 말 또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앞으로 1000개는 또 뽑아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한 6, 7년 전 일이라고요. 옛날에 내 유튜버 보면은 그때만 해도 젊었다. 그때만 해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리메이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개 이상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지금 말을 할 게 뭐냐면 어제에 이어서 하는 말인데 뭐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을 나와 함께 했다고도 볼 수도 없고 그냥 뭐 요즘 들어서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다시 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나마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영어 전공자고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또 유학도 갔다 왔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거의 아주 짧게 회사 생활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쪽에서만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첫 그런 직장이 뭐 대치동에 있는 큰 그런, 그러니까 첫 직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그것 전에 짧게 몇 년간 외국어 학원에서 일을 합니다. 외국어 학원, 뭐 파고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시사, 뭐 정철, 박정호 학원 뭐 이런 데. 예전에는 그런 데가 굵직굵직한 곳이 또 알아주는 그런 학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학원에서 이제 성인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대치동으로 이제 입성을 한 거예요. 이제 20대 중후반에 이제 대치동으로 이제 입성을 해서, 대치동에서 뭐 그 당시 제일 뭐 크다는 그런 학원에서 거의 10년 정도 일을 하고, 그 이후로 나와서 이제 내 학원을 차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 학원을 차렸는데, 제가 그 이 앞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말을 했다시피 학원이 잘 됐어요. 학원을 오픈하자마자 이 수지 엄마들이 대치동의 그 학원은 그 엄마들의 이상적인 그런 학원인데, 그 학원에서 진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또 그 학원에서도 뭐 저학년 뭐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고 대비 특성화된 그 중3 애들만 가르치는 외고 대비 하는, 그 난다 긴다 하는 애들 이제 그 반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맡았으니까, 엄마들이 보기에는 뭐 경력 사항도 너무나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이게 쫙쫙쫙쫙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또 그 당시 어렸으니까, 이제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어렸으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남기겠다고, 그 당시 나는 체력이 너무너무 좋고 건강하고 이랬으니까 거의 내가 하루에 한 10시간 뛰는 거야. 8시간에서 10시간. 토요일에도 뭐 5시간 그 정도 일을 했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내가 모든 걸 이제 다 하고, 다 했고, 단지 아르바이트로 한 2명 정도의 대학생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틀려면 정말 나처럼 튄다고, 그 아르바이트, 2명의 아르바이트생조차도 너무너무 괜찮은 그 선생들이었어. 걔네가 이제 걔네가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날 만나가지고 이제 내 옆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새끼 강사로 이제 뭐 일을 한 그런 선생들이었는데, 이 선생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의사가 돼서 그 삼성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한티역 그쪽에, 서울에 강남권에 한티 그쪽에 이제 삼성병원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한 명은 또 판교에서 이제 아주 큰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또 사무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정도 레벨이거든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 일을 잘했어. 근데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나를 만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돈도 별로 많이 안 주고 얘네를 정말 옆에다 딱 두고 너무너무 학원을 이제 잘 운영해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들한테 나갈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4년 정도를 합니다. 4년 정도를 하는데, 이게 열정도 나이와 함께 점점, 그리고 시간과 함께 점점 사그라든다고,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 차가 됐을 때,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 크나큰 이슈가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그 판정을 받으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암 말기에 이제 그 판정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이제 싱글로 있으면서 거의 소녀 가장처럼, 제 남동생이 있었지만, 남동생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뭐
우리 엄마를 먹여 살리고 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남동생과 엄마를 이렇게 소녀 가장처럼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런 식의 그런 가장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시고, 아빠는 제가 20대 때 가셨어요. 엄청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내가 완전 모든 걸 짊어진 그런 가장처럼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엄마가 이제 그런 일이 딱 당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집과 학원, 교회, 집, 학원, 교회, 뭐 이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원에 대한 집중력이 학원과 병원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계속적으로 뭐 병원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암 판정이 나고 나서는 몇 달 동안 병원에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받은 후에 또 집에 또 갔다가, 그리고 또 수시로 또 병원에 가시고, 뭐 이런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도 분산되고 체력도 분산되고, 예전에는 집에서 그냥 푹 자고 나서 이제 학원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집으로 들어와서 푹 자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이랬으니까 뭐 체력도 짱짱하고 건강하고 이러던 게, 이제는 엄마가 밥도 못 해줘, 내가 엄마 밥을 해줘야 돼,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 계실 때가 많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에 갔다가 또 학원에 갔다가, 학원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병원에 갔다가, 그리고 또 학원에 오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거야, 이런 생활을. 그리고 그 당시 그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 이외에 나는 이제 학원을 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 시간에 또 엄마를 또 보필할 누군가를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돈이 들어갈수록 이제 돈에 대한 그런 집착 이런 게 심해지더라고요. 확실히 돈이라는 게 정말 웃긴 게, 돈에 대한 집착이 없고 그냥 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땐 돈이 척척 와서 붙어. 근데 이제 나는 정말 돈이 너무나 필요하다, 돈을 아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 돈이 떠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집중력도 분산되고 체력도 이제 그렇고 이제 마음도 다운되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고등부서부터 흔들리더라고요. 고등부서부터 흔들리는데, 아무리 몇 년씩 날 보고 다녔다고 하지만, 이제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한 두세 달 참아주더라고. 두세 달. 끼케야 한 두세 달 참더라고. 그러고 나서 다 떠나더라고. 그게 이제 5년째 됐던, 5년 그 정도 된 시점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야. 쭉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내가 중고등 중심이었는데 고등부까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내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막말로 내 대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을 커버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면 한 800 정도 줘야 돼. 한 달에 800 이상 정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애들 놓치고, 뭐, 아니, 시간도 없고,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애들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그거 딱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몸은 너무 바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러니까, 멘탈도 털리고 이러니까, 벌써 고등학교서부터 없어지더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초등부를 만들었습니다. 초등부. 예. 초등부는 비교적 그냥 아무 강사나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래서 고등부가 줄어들고 초등부를 뽑습니다. 초등부를 뽑아놓고 이제 선생을 구해가지고 선생을 거기에 박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선생이 이걸 키우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받는 월급 그 정도의 값밖에 못하더라고요. 선생들이. 모든 선생들이. 우리 원장들이 꿈꾸는 그런 선생은 그 월급보다 자기가 가져가는 월급보다 한 월급 그만큼은 더 벌어오는 그런 선생을 원하잖아요. 그냥 최소한도로 그 정도의 선생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냥 한 처음 시작할 때 한 뭐 열댓 명? 뭐 열댓 명 해도 걔네가 20만 원 정도씩 하고 가면 이제 300 이상은 이제 벌어다 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 선생들이 그 애들을 조금씩 까먹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말 딱 자기 월급에 해당하는 그걸 남기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선생을 뽑고 이런 게 돈이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그냥 싱싱 할 때는 그 모든 게 내 돈이 됐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일을 뭐 하루에 한 10시간도 하고 뭐 이러던 내가 엄마 쫓아다니고 병원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한 초등부는 거의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중등부 굵직굵직한 반 뭐 이런 애들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중등부라도 좀 못하는 애들은 또 선생들 해서 하고 그러니까 정말 선생들을 쓰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돈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가르친 걸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학원이 점점 이제 쇠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 8년을 하고 그 학원을 접습니다. 근데 그 학원을 하는 와중에 결국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결혼을 합니다. 엄마 없이는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계속 살아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거의 결혼 안 하고 그냥 올드미스로 그냥 싱글로 그냥 살겠죠. 그런데 와, 엄마 없이 엄마는 거의 나의 전부 같은 그런 나의 친구이자 나의 동반자이자 나의 동료이자 뭐 그런 거였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다니까 도저히 혼자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못하면 자칫하면 내 동생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와 너무 끔찍하더라고 삶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착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 당시 제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막판이다 싶고 이 남자가 아니면 이제 옛날엔 내가 꽤 잘났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당시 날 보니까 나는 별로 돈도 없어. 나이는 점점 늙어가. 나이는 점점 늙어가. 더 늙으면 애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뭐 이런 나이야. 그리고 뭐 돈도 별로 없어. 뭐 남들 보기에는 뭐 학원의 원장 뭐 이거지만 지금 그 학원은 거의 망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학원이 잘 될 때는 학원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한 달에 500원 그냥 나가는 거야. 500원 그냥 나가. 숨만 쉬어도 나가. 근데 그 500이 아무런 그런 걸림돌이 안 돼. 아무런 그런 걸림돌이 안 돼. 왜? 아우 이거는 껌값이야. 500은 그냥 난 훨씬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뭐 중등부 25만 원 받고 뭐 고등부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받는데 걔네가 한 80명 넘게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거야. 그 중에 500은 껌값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애들이 줄고 나가는 돈 많고 엄마한테도 돈이 엄청나게 뭉태기로 나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 500 이상?
이제 내가 그 아르바이트생 2명 데리고 뭐 이렇게 가르칠 때는 500이지. 이제 선생들 2명을 두고 이제 하는 삶은 500이 아니라 600, 700인데 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나의 그 걸림돌 같은 그런 대상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난 결혼도 했고 걸림돌 같은 그런 대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내가 너무 마음고생과 이런 육체적인 고생과 이게 너무나도 심했는지 그 이후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 몇 개월 이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유산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뭐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산 인생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두 번째가 그렇게 되니까 나의 멘탈이며 뭐며 다 산산조각이 나더라고. 산산조각이.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냥 뭐 학원생들도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는 제일 바닥을 쳤을 때 저한테 남는 돈은 이제 그렇다고 있는 돈을 꾸러박는 이것까지는 안 됐는데 아무튼 애들이 한 20 몇 명? 뭐 20 몇 명 정도 있어서 학원에 들어가는 돈은 다 커버가 되고 나머지가 한 돈 100만 원? 뭐 요 정도 남는 그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느낌? 그런데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 학원을 그 25명? 그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함께 그 학원을 무권리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무권리로. 무권리로 던졌더니 하루 만에 학원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학원도 약간 집 매매와 비슷해서 처음에 계약금 걸고 그다음에 중도금 걸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사 들어오는 날 마지막에 이제 잔금 치르고 뭐 이런 식이 많았는데 나는 그냥 무권리로 그냥 내가 들어간 그 보증금 그것만 주면 나오겠다 이렇게 선전포고처럼 딱 했더니 하루 만에 누가 채갈까봐 어떤 사람이 그냥 그 학원에 들어갔던 보증금 전체를 하루 만에 내 통장에 꽂아 주더라고. 근데 그때 얼마나 내가 그 멘탈과 뭐 정신력과 뭐 건강이 산산조각이 났냐면 난 진짜 만 8년을 하면서 그 학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거든요. 얼마나 컸냐면 정말 학원을 끌어안고 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학원이 내 자식이자 나의 동반자이자 나의 모든 것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 내가 뭐 나이 들어서 뭐 학원을 더 이상 못하고 이 학원을 떠나야 되는 그런 걸 상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만큼 저는 학원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내가 얼마나 학원에 정이 뚝 떨어졌는지 나의 멘탈이 산산조각이 나고 뭐 건강이 무너지고 이랬는지 이 제 학원을 이제 매매한 사람이 내 통장에 돈을 꽂아 주자마자 그 다음 날로 다 정리하고 나갔어요. 다 정리하고 나갔고 그 학원에 있는 물건들이며 뭐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버리고 다 가지라고. 다 당신 가지라고. 그리고 나는 그냥 몸만 나왔어. 그리고 끝났어. 그런데 그 뒤로 그 학원 생각이 조금도 안 나. 그리고 그 학원 쪽으로 가보고 싶다. 이런 것도 전혀 없어. 그냥 정이 뚝 떨어진 거야, 그냥.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냥 없어진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한 1년 가까이 두문불출 하면서 아무 데도 안 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뭐랄까 내 자신의 이런 힐링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막 정말 너무나 슬프고 나는 인생의 루저 같고 뭐 이런 상태에서 정말 옆에 있는 남편이 많은 그 나의 든든한 뭐 백이랄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런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애도 생기고 애도 낳고 이러고 나서 애가 한 100일 100일이 아니라 돌 되기 전에 한 애가 한 7, 8개월, 8, 9개월 그 정도에 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시작을 합니다. 공부방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평생 하던 짓이 이제 그거니까 이제 공부방을 시작하는 거야.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저는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없으신데 이모가 있어요. 이모. 근데 우리 이모가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뜻은 나하고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난다는 뜻이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열 몇 살. 우리 이모하고 12살 차이가 나나 뭐 14살 차이가 나나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우리 이모가 있어. 우리 이모가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동안 애를 봐줍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론 우리 이모에게 베이비시팅 값은 당연히 주죠. 근데 그것도 우리 이모가 분당 사는 이모가 퇴촌에 와가지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사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걸 봐주는 거예요. 애들을 이제 애를 봐주고 나의 이제 아가를 이제 봐주고 이제 이러는데 이모가 정말 내가 이모한테 돈을 들긴 했지만 진짜 이게 우리 이모라서 그런지 만약에 애가 자잖아요. 아가가 자잖아 이제 재우잖아. 그러면 만약에 딸은 친족이 아니고 그냥 딸은 그냥 베이비시터 같으면 그 옆에서 지도 자거나 뭐 그러겠지. 베이비만 시팅하면 되는 거니까 케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이모는 막 청소를 해. 집을 막 청소를 해. 막 어디를 막 닦고 막 이래. 아니면은 막 요리를 해. 막 요리를 해줘 막. 근데 그 당시 집은 컸어요. 집이 42평인데 알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도 똑같은 평수라도 정말 넓게 빠집니다. 이제 약간 좀 외곽으로 갈수록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으로 갈수록 집이 정말 넓게 빠져가지고 정말 집이 컸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애들을 봐주면 이모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이모 덕분에 이런 걸 하고 막 이러는데 와 그때 내가 공부방의 참 좋은 점 공부방의 좋은 점을 많이 깨달았어. 진짜 너무나 많이 깨달았어. 공부방은 그냥 한 명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남는 거야. 학원은 숨만 쉬어도 500이 나가 그냥 500이 나가 숨만 쉬어도. 그리고 학원 월세 플러스 뭐 관리비 플러스 또 그거 알잖아. 또 10% 또 이렇게 부가세는 별도로 내고 이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그런 학원에서 선생을 뽑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학원 월세와 부가세와 관리비와 이런 것만 해서도 200 이상이 나가고 선생 좀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500 이상이 나가는. 그러니까 학원은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애들이 20명이 들어와도 자기 게 안 돼. 이 학원 거야, 이 학원 거. 그래, 21명 뭐 들어올 때서부터 이제 한 명에 4개 생겨도 이게 한 30명이 다니잖아. 그럼 그 30명을 진짜 노하우가 진짜 빠방한, 아무리 그런 선생이라도 학원 데스크 선생이라도 하나 안 치고 알바라도 한 명 데리고 해야지 진짜 혼자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애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 많이 남기 어려운 그런 거라는 것을,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방 선생은 좋아. 한 명 들어오면 한 명이 자기 거야.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년 정도, 물론 모든 공부방을 하는 모든 선생이 그런 건 아니야. 공부방을 하는 모든 선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뭐 학원이든지 교습소든지 아니면 막말로 뭐 그 선생 혼자 뭐 공부방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여자가 공부방을 하잖아. 공부방을 오픈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 30명은 가르치는 것 같아. 시간의 문제일 뿐. 그러니까 그 30명이 1년 안에 되느냐, 2년 안에 되느냐, 3년 안에 되느냐, 이 문제지. 기본적으로 진짜 아무리 안 돼도 20명, 그리고 잘하면 30명 정도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한 학원 경력 한 10년 정도 되는 여자가 자기 집에서 공부방을 차린다. 자기 집에서. 그러면 정말 못해도 20명? 1, 2년 안에 20명은 반드시 가고, 그리고 30명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넘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이제 20명 가르친다고 봐, 나는. 그 사람이 욕심을 낸다거나 아니면 제한을 안 두면 정말 학원 경력 한 10년 이상의 여자가 공부방을 차리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안 되는 경우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약간 좀 노심초사한 게 있었지. 왜냐면 주위에서 여기 애들 너무 많이 다닌다. 뭐 시끄럽다. 뭐 이런 또 민원이라도 생기고 컴플레인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정말 애들 조용조용히 시키면서, 근데 그때 우리 집 1층이었다고, 1층. 그때 그래도 우리 집이 1층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서울도 아니고 여기는 경기도권이고 이랬기 때문에 뭐랄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넉넉한 그런 게 있어서 뭐 누가 뭐 꼰질른다든지 뭐 민원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애 키우느라고 뭐 정신도 없고 애 키우느라고 뭐 정신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뭐 이모한테 좀 돈 나가고 그 이외에는 돈 나갈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크게 깨닫습니다. 야, 학원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보물 같은 건 공부방이구나, 공부방. 예. 그것도 서울에서 하지 말고 경기도권에서 공부방을 해, 공부방. 와, 공부방이 정말 귀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그 수지에서 제 학원을 만 8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왔을 때 8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예.
뭐 그 당시 미니 쿠퍼 캠든이라는 제 차 하나 남고 그냥 그 학원에 보증금으로 넣었던 그 돈이 다였어요. 그 돈이 다였어요. 그리고 지난 8년간 잘 살았습니다. 잘 쓰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 학원 덕분에 엄마 그 병원비도 다 내고 어떻게 그래도 8년간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 아무 돈 없음. 그냥 그 학원에 들어간 보증금이 다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공부방 선생님 뭐 이렇게 잘 차려입냐고. 공부방인데 학원 강사보다 학원 원장보다는 덜 차려입어도 돼. 물론 그렇다고 막 그냥 티쪼가리나 입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내가 뭐 애 키우느라고 애 낳고 애 키우느라고 뭐 쓸 시간이나 있어. 뭐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남편도 그 회사가 완전히 이렇게 스테이블한 그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월급이 또박또박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은 벤처기업이 훨씬 더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좀 안정된 회사가 되었어.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남편이 돈을 띄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우리 남편은 딴 회사를 갔지만 그래도 뭐 그 회사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끔씩 연락하고 이제 지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 회사도 약간 신생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 남편 월급이 들어왔다가 끊겼다가 들어왔다가 끊겼다가 이런 시점이었다고. 그러다가 한번 뭐 들어오면 크게 들어오고 뭐 이런 몇 달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내가 공부방을 하고 뭐 이러니까 정말 넉넉하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넉넉하게 살았는데도 어느덧 돈이 이렇게 쌓이고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야 진짜 학원은 약간 살짝 사회 경험이 없거나 학원 경험이 아주 뭐 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짜들이 학원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왔다는 공부방이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좀 평수 큰 집을 얻어서 공부방을 하는 게 여자는 진짜 좋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었어요. 그때 이제 애 키우면서 이제 하느라고 한 2시? 2시 정도에서 한 6시 반 정도? 그러니까 7시 전에 일을 끝내는 뭐 요런 스타일로 이제 일을 해서 뭐 특별히 뭐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서울 강남권이나 진짜 날고 기는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들도 공부를 좀 하고 좀 그러지. 난 진짜 퇴촌해서 7년간 공부방 하면서 살면서 사실은 진짜 하는 말이지만 발로 가르치면서 살았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이제 살면서 아니 근데 공부를 안 했다고 약간 좀 찔리는 것도 없었던 게 그만큼 잘하는 애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긴장을 하고 뭐 공부를 좀 해놔야 얘를 가르치는 요런 애들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외고를 붙였다는 거 그 동네가 생긴 이래로 그 단군 이래 처음으로 그 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 클킴이 그 동네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살면서 이제 외고에 들어가는 애들을 배출했다는 거. 이제 그런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전국 2200명이 나온 스피치 컨테스트의 대상을
이제 대상을 타게 했다는 거, 뭐 내 학생이 대상을 탔다는 거. 예, 뭐 대치동, 뭐 청담동 뭐 다 나온 거야. 뭐 거제도, 제주도 뭐 다 나오고, 그러니까 2,200명이 된 거지. 그 중에서 이제 대상을 탄 학생을 이제 배출했다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여자면서 학원 생활 한 만 10년 정도 했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베테랑이잖아. 그런 사람이 결혼했어. 그리고 남편은 월급을 또박또박 받는 사람이야. 남편은 샐러리맨이야. 그러면 집에서 여자가 공부방 하잖아. 공부방 딱 시작하잖아. 와, 진짜 그 집은 거의 이제 걱정, 근심이 없는 뭐 이런 느낌. 걱정이 없는 뭐 이런 느낌. 원래 여자가 돈 잘 벌고 이러면은 애들이 희생당한다고. 애들이. 왜냐면 바쁘고 이러니까. 그리고 남편도 희생당할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여자가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또 뭐 집에 파출부 아줌마 써야지. 또 무슨 아줌마, 애 보는 아줌마 써야지.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가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가족 중에 아무도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모두 다 희생당하는 사람 없이 여자는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나쁜 케이스는 여자가 돈 잘 버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회사 그만두고 뭐 사업을 하네 뭐네 하면서 여자가 벌어온 돈을 탕진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이제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돈을 잘 벌어도 안 돼. 그냥 공부방 정도 하면서 한 3, 400? 뭐 그 정도. 그 정도 벌면 그게 완전 안전하게 막 안정되게 버는 그게 아니잖아. 남편이 회사를 때려쳐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벌고 남편이 좀 성실하고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회사를 열심히 나가고 이러면, 엄마가 공부방을 하잖아요. 그럼 자식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야. 그리고 애들도 학교 갔다 왔는데 아니면 어디 갔다 왔는데 집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도 공부해야지.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동시에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긴다니까. 보통의 애들은. 그럼 그 자식도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주 잘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방 뭐 이렇게 삼성 다니는 뭐 현대 다니는 여자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집에서 공부방 할 수 있는 여자 만나라. 남자들아. 그런 말을 저는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목동 아줌마인데, 목동에 그냥 집만 갖고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아줌마가 있어. 남편은 대기업 부장급 이상이야. 이것저것 다 떼고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1억 정도를 버는 사람이야. 1년에 1억 정도. 한 달에 한 700 정도 이것저것 띄고 페이로 한 달 월급으로 한 700 정도 받는 뭐 그런 남자란 말이야. 근데 여자는 전업주부야. 그런데 자식이 2명 있어. 근데 자식 2명인데 한 명은 공부를 안 해.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나머지 한 명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애야.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학원을 보내고 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학원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혼자 버는 거잖아요. 싱글 인컴이잖아. 이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이 목동인데 이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냥 경기도권으로 가면서 집을 줄여서 가면서 이거를 자식에게 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에 본인의 그런 문제점 이런 거를 상담을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줌마가 남편도 어느 정도는 잘 만난 거잖아. 대기업을 다니고 이제 대기업 거의 부장급 이상으로 되고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이제 이러니까 남편도 이제 인텔리인데 여자도 공부를 못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여자가 애들 어렸을 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집에서 공부방을 차렸었더라면 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이런 게 되진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집을 팔아서 경기도권으로 가고 그걸 갖다가 자식을 대줘야 되나 아니면 자식보다 그냥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게 그냥 집을 팔지 않고 그냥 자식의 뒷돈을 대주는 거를 끊어야 하나 뭐 이런 걸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만약에 공부방을 했더라면 애들 어렸을 때 아니면은 결혼한 이후에 애 낳기 전부터라도 아니면 애 낳은 직후부터라도 공부방이라는 걸 했었으면은 참 좋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아, 뭐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대기업 다니는 여자, 이런 여자들 만나려 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방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그게 더 이득이다. 남자들한테 그게 더 이득이고, 그게 진짜 정말 좋은 거다. 뭐, 요런 말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공부방 하는 여자들이 정말 귀하다. 뭐, 요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이게 그냥 아줌마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싱글인데 남편도 없는 싱글이 공부방 하는 거, 이거는 그 생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큰 메리트가 아닌 거야. 그냥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일 중에 먹고 사는 일 중에 하나라서 그게 그 여자한테 큰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고 남자가 돈을 벌고 그러면서 여자가 집에서 살짝 공부방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한 거고, 근데 남자는 공부방 하기가 정말 좀 그래요. 남자가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여자하고 같이 부부가 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아이디어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싱글인 남자가 공부방을 할 수가 없는 게 요즘에 너무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그런 남자 선생을 엄마들이 원하질 않아. 남자가 보통 하려면 최소한 완전히 앞뒤 사방이 다 뚫려 보이는 유리로 만들어진 거의 앞뒤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유리로 만들어진 교습소. 그러니까 약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집은 안 된다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 남자들은. 그러면 돈 못 번다니까. 이건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거야. 공부방은 남자들이 하려면 부부가 같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은 최소한 교습소 내지는 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들은 이런 집돌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일하는 그런 플레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무실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교수는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혼자 일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이 남자들에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결혼한 여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공부방이 귀하다. 뭐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너무나 길게 말했네요. 이거 어쩌냐. 아무튼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